자, 지금 본인이 원하시는 거는 이제 뭐 3D를 쓸지 2D를 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치에다가 이거를 좀 넣고 싶다라고 하시는 그, 거잖아요.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배치에 넣을 게 굳이 뭐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복사해서 쓰시고 크게 조절해 적당히 조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배치를 쓰시는 분들이랑 배치에 이걸 넣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배치라는 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출력이라는 거거든요. 배치는. 그래서 배치를 넘어갔을 때 우리가 첫 번째 해줘야 되는 부분이 레이아웃이라고 나오는 거는 영문판에서 만든 파일이라 레이아웃이라고 된 거고요. 한글판에서 만들었으면 배치라고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걸 인지를 해주시고요. 첫 번째로 이 배치가 출력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에 출력에 관한 내용으로 세팅이 돼야 돼요. 무슨 뜻이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페이지 설정 관리자라는 걸 눌러서 이 페이지를 출력할 때 세팅을 다 해주셔야 돼요, 미리. 그래서 수정해 가지고 여기서 프린터 이름을 내가 어떤 프린터를 쓰겠습니다 라고 프린터도 골라 주셔야 되고, 제대로 프린터도 제대로 골라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프린터에서 사용할 종이도 제대로 이렇게 골라 주셔야 되고, 내가 A3로 뽑겠다 이렇게. 그게 첫 번째 하실 일이에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여기는 네이버를 두고, 축척은 내가 어차피 에이스를 뽑을 거니까 1대1이다 라고 여기까지 다 세팅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방향은 가로로 할 거고, 다만 이 경우는 내가 이제 맞춰야 되겠죠. 이제 이전 모노크롬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왜 뭐가 문제냐면은 이 부분의 가장 큰 특징은 이걸 눌렀을 때 이 빨간색을 검은색으로 출력하겠습니다, 노란색을 검은색으로 출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색깔도 줄 수도 있지만, 이 빨간색을 얼마의 두께로 출력하겠습니다, 이 색상을 얼마의 두께로 출력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도면을 그리게 되면 레이어에서 도면층에서 선 두께를 안 주는 경우가 꽤 많아요. 선 가중치를. 맞아. 그러면 선 가중치가 똑같은 값에서 출력이 돼 버려요. 즉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도면은 진짜 그리면 그릴수록 이런 부분들에 세세하게 신경을 써야 돼요. 두껍고 가늘고 선 종류 다 신경을 써야 돼서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 레이어에다 선가중치까지 다 주는데 이게 애매해서 차라리 색깔로 좀 나눠주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까만색은 좀 굵고 진하게 굵게 뽑아야 되겠고, 뭐 빨간색은 가늘어야 되겠고, 색깔로 어느 정도 나눠주신다. 그러면 레이어에서 우리가 저기를 안 한다 그러면은, 레이어에서 저걸 안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해줄 수 있는 게, 선 가중치를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를 눌러주시면, 그러니까 하나의 스타일을 지정하고 색깔은 어떤 색깔로 출력하겠다. 그러니까 모노크롬은 이 전부가 다 까만색으로 되어 있기도 하지만 이 색깔을 얼마의 두께로, 이 색깔을 얼마의 두께로, 이 색깔을 얼마의 두께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저는 이게 자격증 때문에 이 세팅을 맞춰 놓은 거라, 지금 여기 도면에 여기서 이 자리에서 출력을 하시잖아요. 똑같은 선두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면 선두께가 다르게 나온 이유가 여기에 세팅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아까 처음에 봤다시피 이쪽에 뭐 AC 뭐가 있었죠. 이거는 이제 그쪽에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어떤 세팅을. 나는 모르는데 내가 만들었는데 당연히 안 만들죠. 왜 남이 만들었던 파일 갖고 와서 쓰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무조건 모노크롬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선두께나 이런 부분들도 판단을 하셔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 배치는 기본적으로 어떤 프린터를 쓰겠다와 어떤 종이를 쓰겠다와 이거, 그 다음에 용지는 이 종이를 에이스를 하고 에이스를 뽑을 거면 당연히 1대1이에요. 손댈 게 없어요. 애초부터 그 출력할 부분으로 세팅을 맞추는 거니까. 가로, 그 다음에 여기 테이블까지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출력이 될 것 같지만 그냥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출력을 하기 위한 종이만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페이지 설정 관리자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다 세팅을 맞춰서 가져왔고 별 문제 없이 보이겠지만 사실은 아까 점선이 보였고 지금 점선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 제가 세팅을 맞췄으니까 그래요. 응?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제가 이 용지에 대한 설정을 이미 했어요. 당연히 여기서 할 일이 없죠. 저는 지금 계속 자주 쓰는 컴퓨터고 이렇게 사용을 해오고 있으니까 쓰는 거에 대해서 이미 다 해놓은 거죠. 손댈 필요가 없는 건데, 이제 물어보신다면 보통 본인들이 회사가 이렇게 바꿔서 했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에 점선이 생겨 있을 거예요. 여백이죠. 등록 정보라는 것을 눌러주시면 창이 이렇게 떠주는데, 이 창에 표준 용지 크기 수정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인쇄 가능 영역.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종이를 선택을 하는데 A3 말고 A5를 한번 봐볼게요. 원래는 A3, 지금 내가 A3 쓰니까 A3를 수정해야 되는데 A5를 봐볼게요. A5는 쓸 일이 없으니까 수정을 눌러보면 보이시나요? 네, 안 맞죠. 안 맞는 게 아니라 이게 5라고 하는 여백이에요. 즉 우리가 점선이 이렇게 그려질 건데 그 점선이 끝에서 5만큼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다 이렇게 못 쓴다는. 이렇게 다 못 쓴다는 거고,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0,0이 여기가 0,0이 돼요. 여기가 0,0이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있어서 보통 여기를 다 0으로 바꿔주시고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쓰는 A3는 이미 제가 이런 작업을 많이 하니까 다 뭘로 바꿔놨느냐? 애초에 0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다음 해서 우리가 저장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A5를 쓴다 그러면 수정을 해가지고 A5를 쓴다 그러면 다 0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0으로 바꿔가지고 다음 마침해서 확인을 눌러주면 창이 뜰 건데, 창이 뜨면 거기에서 저장하는 거 있거든요. 두 개를 고르는 창이 뜨는데 밑에 치 눌러서 저장하는 걸 눌러주셔야 돼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저장된 거를 쓰게 되면 여백이 없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좀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A3W. 자, 점선 보이세요? 네. 요게 여백인 거예요. 아, 표시가 되는. 그래서 내가 선이 여기에 혹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도 출력은 어디서부터만 나오겠어요? 점선 안으로. 점선 안쪽만 나오지, 이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내가 이걸 골랐으면 등록 정보에서 수정을 눌러서 방금 봤던 이 A3W를 선택 수정을 해서, 이게 지금 그만큼 밀린다는 얘기거든요. 0. 얼마씩, 이걸 다 얼마로 0으로 다음 마침 확인을 해서, 자, 다음 파일로 저장이 되죠. 지금 이렇게 바로 뜨는 건데 보통 처음 하면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게 뜨는데, 어쨌든 이렇게 저장을 해주셔서 여기 PC3가 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프린터를 골라서 여백을 조정 안 한 상태면 이런 PC3가 이름이 안 붙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뭔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 PC3라고 붙어요. 보시면 볼래요? PC3 있고 여기 PC3 없는 거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게 여백이 조정 안 된 상태. 이제 이 다음부터 한번 조정해서 저장을 해줬다 그러면 이렇게 PC3로 바뀌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위치를 고르는 게 아니라 PC3가 붙어 있는 걸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여백 조정이 돼 있어요. 자, 방금 어쨌든 조정했죠? 네. 다 마쳤고 확인하시면 점선이 어떻게 됩니까? 못쓰겠어.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다만 이 부분도 우리 머릿속에서 기억이 다 지워지는 이유가 뭐냐, 한번 저장을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쓰죠. 계속 이것은 캐드상의 어떤 세팅이 아니라 프린터에 대한 세팅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프린터가 원래대로 리셋되지 않는 이상 도면마다 다시 뜨는 게 아니라 저장되어 있는 형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똑같이 쓰면 점선이 뜰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세팅을 맞춰놓고 쓰시는 분들은 점선 없던데? 어떻게 점선 모른다라는 그런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갑자기 좀 용지를 바꾸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런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는 이상은 모릅니다. 어떻게 쌓일지도 그런 모르고.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네. 다만 지금 요구하시는 사항은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이 이것이 이미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떻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선택해요. 여기 지워버릴 생각을 하시고 우선은 나중에 지우시고 컨트롤 C를 해요. 배치로 가서 컨트롤 V를 해요. 그래서 0,0에다 넣어주세요. 0,0이라고 해서 넣어주세요. 그럼 이 끝에 붙겠죠. 0,0이 붙겠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안 맞는데? 당연히 안 맞지요. 왜 안 맞을 수밖에 없을까요? 애초에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 도면을 A3로 출력하려고 생각했으면 도면 특징상 몇 분의 몇이란 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NS라고 되어 있는데 넌스케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애초에 크기가 크게 그려질 수도 있고 A3보다 훨씬 클 수도 있고. 그러니까 CAD는 도면을 그린다면 몇 대 몇으로 그린다 그랬어요? 1대1. 1대1이죠. 내가 여기다가 렉탕을 해가지고 여기 끝을 찍은 다음에 420297을 줬어요. 420297이 A3죠. 네. 요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들어갈 객체가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출력은 420297 해달라면 그만큼 줄여서 출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몇 분의 몇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프린터를 누르게 되면은 내가 여기다가 프린터를 해가지고 윈도우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해서 이걸 A3로 뽑겠다라고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면 예. 보이시나요? 자동으로 했을 때 여기를 체크하면 이게 자동인데, 자동으로 하면 12배, 13배를 줄여야 A3에 줄여준다는 얘기. 13배만큼 줄어야 A3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정도의 크기예요. 왜냐면 기계라 해서 무조건 작은 게 아니라 큰 것도 있으니까.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만큼 키우고, 캐드는 1대1로 그리는 거지 그 이상 안 주고 어차피 출력을 줄여서 해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기껏 맞춘 이 레이아웃이란 건 뭐냐면, 내가 이 종이 안에 출력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여기 안에 크게 작게 조절하는 게 엠뷰 갖고 우리가 조정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엠뷰 갖고 이렇게 잡아 해준 다음에, 이거는 A3 종이가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출력을 해보면 이대로 출력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고 몇 슬래시 몇 할 수도 있고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그 축척이 필요 없어요. 몇 분의 몇이란 개념이 지금 당장에는. 예. 그래서 이거를 이대로 쓰겠다고 갖고 들어오는 건 상관없는데, 문제는 이 갖고 들어왔던 이 크기는 저 그림을 그리려고 애초부터 키워졌던 상황인지라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주냐, 결국 방법이 없죠. 축척해야죠. 선택하시고 엔터, 끝에를 찍고 참조를 너무 큰가 봐요. 참조하셔서 R엔터 하셔서, 마우스로 찍을 수가 없어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돼야 돼요? 420. 그렇죠. 420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시죠? 예. 우측은 맞아요. 그래서 여기를 뭐 다시 조정을 하시든, 아이고, F12번이 걸려서 그러는데 여기다 찍으려면 지금 자동으로 골뱅이가 걸려서 제자리라는 뜻이 되니까 샵 누르시고, 골뱅이가 아니라 샵 하시고 0,0 하면 0,0로 옵니다. 예. 이렇게 하세요. 맞았잖아요. 요거요? 방법 없어요. 이거는 애초에 이 크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걸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건 저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은 이 제일 큰 문제가 얘가 지금 하나로 묶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떼야 된다 그러네. 그렇죠. 분해를 해주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분해를 해서 맞추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선 얘를 내려줘야 되고, 분해해서 써도 된다면 그대로 하시고, 분해해서 쓴다 그러면은 제일 쉽게 말하면 분해를 누른 다음에 깨버리시고 뭐 하겠습니까? 신축 눌러가지고 이렇게 선택해 주겠죠. 그렇죠. 선택해서 이렇게 잡아서 이 선상 어딘가에서 끝내주려고 하겠죠. 이렇게 직교를 걸든 뭘 하든 내려오는 거리만큼 딱 맞춰주면은 전체가 내려오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안 깨졌네요. 깨졌어야 되는데 깼다고 생각했는데 안 깨졌어요. 분해 눌러서 다시 선택해 볼까요? 블록이 여러 번 돼 있는.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다시 분해를 눌러주시고, 다 이렇게 분해가, 잠깐만요, 분해를 눌렀는데 계속 분해가 됐거든요. 하나를 찾았다고. 이제 됐죠. 이렇게 해서 신축을 눌러서 선택을 하셔서 여기만큼 이렇게 내리겠죠. 여기만큼 내려서 여기다 클릭해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와지겠죠. 다만 이제 글자들도 선택이 좀 안되는데 잡아가지고, 글자도 묶여있네요. 또 이것도 요거를 요대로 잡아서 이동해서 뭐 내려주시겠죠. 요렇게 맞추면 요 틀을 놓고 쓸 수가 있겠죠, 실제는. 근데 이제 요렇게 쓰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실제 우리가 쓸 때는 이렇게 뭔가 비율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맞춰 쓰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이제 그때는 뭐라 그럴까요? 요걸 기준으로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샵 0,0을 주시고 스케일을 해서 선택하셔서 여기를 잡고 참조를 눌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맞춰버리는 게 낫겠죠. 297로. 좀 그럼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여기는 좀 남겠죠. 그거는 뭐 상관없다 하시고 그냥 예를 들어 420 주시고 가운데 잡아서 올려주시고 이동해서 선택하시고
가운데가 여기서 이렇게 당겨주시고 얘 지워버리고 얘도 지워버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양쪽이 좀 맞죠? 이렇게 하고 얘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려야지. 이동 눌러서 잡아서 여기다 내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 옆에도 움직여 버렸네요. 여기를 잡아서 빼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이런 모양을 만들어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여백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움직였을 때 좀 잡았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제가 좀 선택을 잘못해서 갖고 온 부분이겠죠. 이 부분들은 그렇죠. 잡아서 어쨌든 조절을 해줬으면 이렇게 들어올 거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MV를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쓴다라고 이 범위를 잡아가지고 더블 클릭해갖고 요 정도로 여기다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출력은 몇 대 몇으로 하겠어요? 프린터를 한 다음에 이제 몇 대 몇이 되겠어요? 당연히 1대 1이죠. 그렇죠. 420. 예, 여기가 420이고 여기에 크기 조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Z 엔터 1 슬래시 예를 들어서 12xp 아니면 15xp 하면은 15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20 해야겠다 그러면 여기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 안에 Z 엔터 1 슬래시 20xp면 20분의 1로 도면 20분의 1로 되는 거고 출력은 A3를 하지만 이 도면은 20분의 1짜리 도면이다. 그렇죠. 도면 안에 넣어야 되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이 정도 축척으로 넣었다라는 예, 표시를 사이즈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정확한 축척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배치를 맞추는 부분이고 실제 요 내용도 인벤터를 넘어가서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복사를 해줬잖아요. 네. 그 복사하듯이 넣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넣어주는 부분들은 이제 따로 인벤터 부분 따로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CAD에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네. 맞죠? 그래서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